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안동 예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형동입니다.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총리님 축하드립니다. 물론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로 통과되지는 못했지만은 마지막 이 정부의 총리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총리께서 아마 이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하셨고, 네. 아마 그 막중한 소임, 지방의 소멸을 막고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묻고요. 현안을 먼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PT 한번 올려줘 보시죠. 지난주에 저도 연결식에 다녀왔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고 김동식 소방령의 고인이 되신 김동식 소방령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돼서 보면은 쿠팡이라는 참 우리나라 아니 세계 인류 물류 사업자가 이 단순한 소방점검 제도를 하나 안 해가지고 이런 거대한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인명사고가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또한 큰 사고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총리께서 어떤 후속 조치를 지시하거나 이행하고 있는 게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예, 또 우선 사고 조사와 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보도된 것처럼 예. 한 공간을 세 개로 분할해서 쓰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사실상 스프링클러가 있어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것, 또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그런 점들 등에서 철저히 현장에서 어떤 대응이 부족했는가를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대형 건물들에 있어서 어떤 점이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물류센터에서 지금 몇 차례 지금 화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 원인을 좀 철저히 살펴서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내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건 네. 일반적인 얘기고 네. 이 쿠팡 물류단지 이천 사고와 관련돼서 총리께서 구체적으로 관련 부서에다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지금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 그렇게 요청을 해놨습니다. 예, 많은 네. 관계자들이 예. 특별 근로감독이든 아니면은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게 화재가 많이 난다고 총리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소방 인력 내지 소방 공무원이 중앙화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에 적절한 대우와 그 다음에 재원, 다시 말해서 대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요구는 계속 있어 왔으면 총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 정부 들어와서 소방직 국가직화도 하고 또 소방에 대한 좀 체계적인 어떤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어떤 충분한 어떤 재원을 확보해 주거나 이런 데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지금 현재 담배 소비세 중에서 보내는 이런 어떤 좀 방법이 아니고 다른 어떤 조금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를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신 말씀 꼭 챙겨주십시오. 네, 그렇게. 나머지 현안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른바 국민을 상대로 하는 공휴일법이 통과되신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혹시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계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핵심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는 법정 공휴일과 주말 휴일이 이렇게 겹치게 됐을 때는 그 다음 주 월요일을 대체 휴일로 정한다 그런 내용인데 그중에서 30인 미만 사업자들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현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T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제가 요 카피를 하나 해왔는데 한번 총리 한번 보십시오. 5인 이하 사업장도 대체 공휴일에 쉬고 싶어요. 제가 이용하는 치과에 간호사께서 소리 내어 말하지 못하고 글러주고 죽은 내용입니다. 저걸 보고 느낌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국회에서 논의를 하실 때 아마 고민하셨을 건데 그럼 이게 이제 대체 휴일이 되면 그날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그랬을 경우에
또 이날에 대한 그 부담은 소위 이제 말하면 경제적 부담은 누군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전부 다 기업에만 맡길 수가 없으니까 지난번에 근로기준법 개정 때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아직 유보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죠. 뭐 있다는 건 저희들도 알죠.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야당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뭐 그건 의회 내에서 의원님들이 좀 더 토론을 뭐 하실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이 법정 공휴일하고 휴일이 겹치는 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아마 지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휴식의 기회를 주자 뭐 그런 5인 미만 사업장에 계시는 근로자들은 지친 국민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더 많이 지쳤겠죠. 그렇겠죠. 예.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고 아니 이제 당장 거기까지 확장을 못하는 건 또 현실적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약자가 더 약하게 더 보호돼야 되는 그런 국민 아니겠습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 계시는 근로자들이 몇 분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뭐 전체 제조업 전체의 한 40% 정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30인 미만이고요. 예. 지금 한 230만 정도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어떻게든 그분들에게도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을 찾아보겠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신 건 없습니까? 결국은 뭐 이제 이분들의 대체 휴일에 그분들을 쉬게 함으로써 사업주가 가져야 될 부담을 정부가 부담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겠죠. 뭐. 예, 그 별이로 가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모두가 좀 길었습니다. 곧 넘어가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하시면서 예. 제가 국회에 출석하셔가지고 발언한 내용, 예. 뭐 언론에서 얘기한 내용 보면은 균형 발전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재정 자립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한 4년 지나고 이제 정권을 마무리하는 총리의 자리에서 봤을 때 이에 관한 장관의 이 정부의 업무 추진을 결과를 학점으로 매긴다면 보통 어느 정도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자평해 보십시오. 의원님 뭐 본인 스스로 자기 점수를 매기라 하시는 건 너무 가혹하고요. 뭐 그냥 낙제점을 면한 정도는 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A, B, C, D, E, F 중에 뭐 D란 말입니까? 뭐 의원님 그렇게 또 학교 때 워낙 학점이 나빴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시는 건 좀 가혹하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총리께서 또 넘겨주세요. 뭐 기본 그림이니까요. 먼저 국세 지방세 비율을 이렇게 맞춰보겠다. 6대4, 4대6.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렇게 저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74대 26 정도까지밖에 아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뭐 이후에 보관은 있습니까? 이 정부 끝까지 저희들이 하여튼 뭐 지금보다는 더 계속 이렇게 지방으로 돌아가는 몫이 커지도록 계속 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빌공짜 공약이었습니까? 진짜 국민들에게 한 공약이었습니까? 아니 6대4까지는 우리 국가 재정 형편에 보니 도저히 무리고요. 우선 7대3을 목표로 해서라도 지방 재정을 좀 더 확충해야 된다는 데는 뭐 저희들이 정책의 목표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 PT 하나 올려 주십시오. 지방 소멸 관련된 건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저 옥천 안남면이라고 있습니다. 지난해죠. 출생아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지도입니다. 경상북도 인구 추이인데요. 최근 5년간에 저만큼 줄었다는 말씀을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요. 저 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고향이 어디시죠? 저는 경북 상주입니다만 예. 상주가 곧 사라진답니다. 예, 하여튼 위험 지역이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보통 위험이 도래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원님, 이건 뭐 진짜 단순히 그냥 농촌 문제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또 이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위한 그림을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예, 현재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인구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예. 몇 년도에 일어났습니까? 2020년에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9년도, 그러니까 20년도로 봐도 예, 상관은 예, 없는 것 예, 같습니다.
한번 총리께서 행안부 장관 시절에 예. 한 공약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평가하시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번 PT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요. 이런 말씀하셨고, 이게 총리께서 아마 국감장에 오셔가지고 했던 말씀의 핵심 키워드를 보면 마지막에 지방에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한다. 뭐 이런 취지를 늘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그 공약이 제대로 이행됐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의원님 뭐 여러 가지 재정의 지방 이양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게 또 지방자치의 또 다른 축으로 하면 또 항상 그 혜택이 수도권에 또 집중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더라고요. 이따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수도권이 지방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행정 단계로서는 서울시나 경기도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인 셈이죠. 그런데 왜 그런 인식을 하셨으면서도 룰을 바꾸려는 그런 생각 안 아니 하셨어요? 많이 했죠. 그런데 의원님 그게 뭐 그분들 저항이 뭐 보통 저항이 심하겠습니까? 저항이 심해서 못 하셨습니까? 예, 우선 예를 들면 그 3천억 지방 발전기금으로 내는 거, 예. 그 10년 아마 소멸되고 난 뒤에 예, 지금 그게 다시 시작하는데도 그렇게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현안 관련돼서 우리 경북 지역의 현안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넘겨봐 주세요. 요거는 출생률 얘기했던 거고요. 교부금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의 연장선상입니다. 지역에 있는 5개 광역단체장들이 이른바 교부금, 지방세에 대해서 보전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건의를 올렸습니다. 물론 총리로 오시기 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건의사항입니다만 인지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의 이 교부 방식 자체가 오히려 이런 방금 말씀하신 이 단체들한테는 오히려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 여러 가지 이렇게 교부금을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네,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원에 대한 그 요구가 늘 있다는 것도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그다음 주제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균특 회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각 언론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총리께서도 방금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균특 회계가 정작 지역에 쓰이지 않고 그 목적에 맞게 수도권에 지하철 닦는 데 이게 쓰이고 도로 닦는 데 쓰였다. 뭐 이런 비판의 기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멈춰 주십시오. 총리 그 그림 보시고 한번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대로 그냥 진행하실 건지 어떤 다른 대안을 생각해 둔 것이 있는 것인지 한번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우리 의회 구조가 문제 삼아되지 않겠습니까? 이따가도 지적하려고 그랬었는데 총리님 생각하시는 그 수도권의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인구가 실질적으로 많기 때문에 국가 재원을 배분하는 권한을 의회가 지고 있는데 어떻게 바꾸면 좋겠습니까? 의회만 말씀하지 마시고 총리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니 저희들은 행정을 통해서는 이런 간극을 좁혀보고 불균형을 좁히려고 노력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뭘 해보면 항상 이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든 간에 평가 지표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배분 비율을 바꾼다든가 우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근본적으로 이런 불일치가 일어나는 데 대해서 뭔가 대안을 내주시고 합의를 해주셔야. 총리의 말씀은 의회 구성이 이른바 수도권 중심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니 좀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니 그렇게 보다도 이 제도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서울시와 경기도처럼 이 막강한 곳도 결국은 중앙정부가 아니니까 지방정부고 거기서 모든 어떤 이 제도를 짜놓으실 때 입법을 하실 때 중앙대 지방으로만 보니까 그 혜택이 전부 다 정말 빈익빈 부익부로 나타나는 데 총리님 대해서 그럼 중앙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현재는 중앙은 중앙정부라고 봐야죠. 중앙은 중앙정부입니까? 예. 중앙정부를 지역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까? 지역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얘는? 그러면 이른바 수도권에 몰려있는 모든 분들도 이른바 지방정부, 지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지금은. 지방으로 평가하다도 예를 들면 국회도 지금 세종시 분할을 검토하시듯이 상당한 부분 어떤 뭐든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획기적인 철학을 보여주실 수 있지 이 않겠습니까? 기본 구도를 바꾸실 생각은 없었습니까? 그러면은 총리께서 뭐 그거는 개헌을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실은 소상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아니, 수도권 이전 문제조차도 헌재에서 경국대전까지 동원해서 그걸 말하자면 헌법위원 결정을 내리는 마당에 솔직히 말해서 이 사회적 틀을 바꾸는데 말하자면 대타협을 통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통하지 않고 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중요한 문제도 여야 간에 가끔씩 이견이 있어서 합의안을 못 내시는데 이걸 어떻게 정부로서 기존의 틀 안에서도 정부가 운영할 수 있는 룸은 없습니까? 적지만 그 룸은 메꾸기 위해서 각 부처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지역 현안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돼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예. 우리 대구 경북에도 통합신공항, 총리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대구에 있는 K2가 의성 군위로 옮겨갑니다. 특별법 통과 우리가 상정을 해놨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만 이제 이게 공항의 위상의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라는 일종의 말하자면 모자가 쓰여져 있고 가덕도는 새로운 국가가 건설하는 공항이라는 그 차이 때문에 이걸 특별법으로 하는 게 옳은지 혹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무슨 예외 조항을 두는 게 옳은지 그건 제가 판단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조만간 국회에서 결론을 내 주십시오. 예, 지역 형평성에 비추어 봤을 때 의성군이 공항에 대해서도 특별법이 제정되는데 정부가 힘을 보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은 그거는 국회에서 결론을 내려주시고요. 그 전 단계에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국토부, 국방부 모두 함께 경상북도 대구시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도와나가고 거기에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는 규정되지 않는 몇 가지 그 공항 이전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찾아내고 협력하겠습니다. 4차 철도망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죠? 예, 아직 조금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총리님 고향하고도 관계되는 노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할 거라.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 지도인데 경북 북부 지역만 꼭 집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그 철도망이 넉넉지 않다라는 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상주 인구 등등 가지고 이 문제가 좀 늘 조금 이제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다는 안타까움은 갖고 있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4차 철도망 계획 확정되는 데 있어 가지고 경북 북부 지역, 경북 소외된 지역을 먼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의 그런 귀한 의견을 국토부에 몇 가지 더 지적할 게 있습니다. 정부가 균형 발전을 얘기하면서 정작 정부가 그 반대대로 행정을 펴거나 모순된 행위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세종시에다가 국회의사당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죠. 국회도 지금 결의를 해놓고요. 그건 아직 의장님이 중심이 되셔서 아직 일단 거기 의원님들이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아직.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네네. 세종시에 결국에는 특공 문제도 있고 땅 투기 문제도 특히 공무원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로 국회의사당이 이전되려 그러면 적어도 클린한 깨끗한 상태에서 이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또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 생각 어떠하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제 큰 틀에서 합의를 하시면 지금 세종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었던 세종청이라고 있습니다. 세종시 말고 거기서 이런 어떤 의회의 요구와 사정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특공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당시에는 허허벌판에 갈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마치 불평등 혹은 어떤 이런 투기의 대상인 것처럼 총리님 지금 특공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까? 당시에는 아무도 없는데 특공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시에는 10년 전에는 허벌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어느 계기에서 특공을 폐지를 못하고 쭉 오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특혜가 되고 어떤 불평등의 어떤 대상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그 특공제도를 폐지한 거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 오시면 이 국회 직원들이라든가 또 세종에 새로 부임하는 젊은 직원들은 그럼 어디에서 거주를 합니까? 그분들의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분들의 주거 문제는 또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할지에 대해서 좀 의문입니다. 그 중에서 의원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공이 문제가 없다라는. 아니, 문제가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죠, 의원님.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그게 특혜가 됩니까? 자기들도 가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그분들한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주거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걸 가지고, 다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의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더 이상 그게 아까 이야기하는 가격이 뛰고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그걸 멈췄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능동적인 정책을 못했다는 비판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 무렵에는 10년 전에는 아무도 없는 허벌판이었습니다. 3기 신도시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막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또다시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니까 오히려 수도권 확장하는 것밖에 못 되지 않겠나 하는데, 워낙 지금 심각한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한 공급 대책의 일환이니까 의원님 그렇게 의원님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세대 이후에도 3기 신도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 한 30년 이후, 그때는 뭐 저희들이 판단한 것보다는 훨씬 더 이 국토의 공간적 배치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 미봉책해서 후손에다가 짐을 넘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의원님 비판을 다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미 이 문제를 둘러싼 어떤 진행 자체가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 확실한 정부의 의지 자체가 지금 여기서 다시 흔들린다면 이건 다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정책적 목표가 너무 흔들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를 한두 가지 총리님께 말씀을 드리게 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시간이 너무 주십시오. 부족해서 그런데 이동필 전 농림부 장관 아시죠? 네. 고향이 의성인 것도 아시죠? 예, 그 사진 한번 띄워 보내주십시오. 이동필 장관은 퇴임 이후에 의성에 가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혹시 총리님도 고향으로 귀향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뭐 너무 어릴 때 떠나서 지금 이제 농사를 짓기에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 혹시 뭐 총리 마치시고 대선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또 물리적 나이도 있고 또 지금 36 이준석 대표가 나오시는 이런 시대의 변화의 바람에 어떻게 저희 세대들이 감당하겠습니까? 불출마 선언이십니까? 의원님, 벌써 제가 총리 청문회장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제가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여서 보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데요. 이 베이비 부모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총리님도 그러시고. 네. 이 베이비 부모가 고향으로 가야, 복귀해야 우리 서울 수도권이 산다, 국가가 산다,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을 우리 마강래 교수가 집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책이 나왔다라는 어디 보도는 보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결국은 그래야만 이 악순환의 고리가 풀릴 수 있다. 그래야만이라는 게 뭐죠? 지금 아까 이야기한 농촌으로 또 귀농을 해 주셔야, 기촌을 해 주셔야, 그리고 그 공간에 다음 세대들이 차지할 수 있고, 저는 뭐 의원님 그런 생각에 동의합니다. 혹시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가? 아직까지 뭐 그동안 농림부에다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기촌 기농 운동이라든가 혹은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여러 정책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다양한 법률안이 본의원을 포함해 가지고 제안돼 있으니까 총리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7초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마도 우리 시대가 고향이 첫 세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여기 계시는 300여 분의 국회의원님들 다 지금은 고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지나면 고향이 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세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책임감이 그만큼 크고 무겁다는 각오로 다시 한번 의정활동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 균형 발전은 헌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방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작게는 사라져가는 고향을 지키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